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은 충청도 작은 산골 마을 들녘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외곽 작은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김만석과 홍순자 노부부의 초가집은 봄바람에 살랑이는 감나무 아래 고즈넉이 앉아 있었죠. 이른을 훌쩍 넘긴 만석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외양간에 있는 누런 암소 복순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순아, 오늘도 잘 잤니? 자, 여기 맛있는 건초 먹어라. 만석 할아버지는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순이는 눈을 개슴츠레 뜨며 부드러운 콧김을 내뿜었습니다. 이 누런 암소는 마을에서도 유명한 젖소로 만석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에게는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였죠. 특히 순자 할머니는 한 달 전 복순이가 낳은 어린 송아지를 보살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꼬마야, 잘 크고 있구나. 엄마 젖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거라. 순자 할머니는 아직 다리가 오동통한 송아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 시간 마당 한켠에 마련된 작은 움막에서는 진돗개 흰돌이가 4마리의 갓 태어난 새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태어난 이 강아지들은 이제 막 눈도 제대로 뜨고 종종거리며 움막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흰색 털을 가진 강아지, 백돌이는 유난히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또 어디 가려고 그러니? 어서 움막으로 돌아오렴. 순자 할머니는 움막을 벗어나려는 작은 강아지들을 다시 모아 어미 곁으로 데려갔죠. 평화로운 일상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흘러갔습니다. 봄의 푸르름이 여름의 짙은 녹음으로 바뀌었고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운 가을 수확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보냈어요. 만석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도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 가지를 기르며 소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태풍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강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니 산사태와 침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라디오 소리를 귀에 깊게 들었어요. 여보, 내일은 큰 비바람이 올 모양이야. 가축들 단단히 챙겨야겠어. 순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던 하늘이 어느새 잿빛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죠. 저 하늘 좀 봐요. 벌써부터 수상하네. 복순이랑 송아지는 외양간 안쪽에 꼭 묶어두고 흰돌이랑 새끼들은 움막을 더 튼튼하게 해줘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고요함이 태풍이 오기 전의 고요함임을 알고 있었어요. 만석 할아버지는 일찍부터 외양간과 움막을 점검했습니다. 복순이와 송아지는 외양간 안쪽에 안전하게 묶어두었고 흰돌이와 새끼들은 움막 안에 담요를 더 깔아주었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보, 집안도 한 번 더 살펴보세. 노부부는 집안의 창문을 모두 닫고 지붕에 올려둔 무거운 돌들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님의 방송이 들렸어요. 주민 여러분, 태풍이 예상보다 빨리 북상하고 있습니다. 모두 집안에 머물러 주시고 외출을 삼가해 주십시오. 특히 하천 근처나 산비탈에 사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오가 지나자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를 살짝 흔드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세기가 점점 더해갔어요. 오후 3시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지붕을 두드리는 작은 소리에서 점점 요란한 소음으로 변해갔죠. 만석 할아버지는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바람에 나무들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마당에 작은 물건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그때 불현듯 외양간과 움막이 걱정되어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가축들이 걱정되는구려. 한번 확인하고 와야겠소. 이 비바람에요. 너무 위험해요.
조금 있다 잠잠해지면 가보죠. 하지만 만석 할아버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두꺼운 비옷을 꺼내 입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비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발밑은 이미 질퍽거리는 진흙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외양간으로 향했죠. 외양간에 들어서자 복순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만석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송아지는 어미에게 바짝 붙어 겁에 질린 모습이었어요. 만석 할아버지는 두 마리를 안심시키며 외양간 문을 더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그 다음은 움막을 확인할 차례였죠. 움막으로 가는 짧은 거리가 이토록 위험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만석 할아버지는 허리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움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만석 할아버지가 움막에 다가가자 급격히 불어난 바람이 움막의 지붕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움막이 통째로 바람에 들려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흰도리는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엄마개는 입으로 한 마리씩 새끼들을 물어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지만 상황은 너무나 급박했죠. 안 돼. 흰돌아. 만석 할아버지의 절박한 외침이 바람소리에 묻혔습니다. 움막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고 흰돌이는 세 마리의 새끼를 입에 문 채 빗물이 흘러내리는 경사진 땅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만석 할아버지는 그들을 향해 달려갔지만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주변을 살폈을 때 흰돌이와 세 마리의 새끼들은 이미 빠르게 흐르는 물살에 휩쓸려 보이지 않게 되었죠. 흰돌아, 강아지들아. 만석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움막 뒤편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만석 할아버지는 소리를 따라 달려갔고 거기에는 백돌이 한 마리가 젖은 풀숲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움막이 날아갈 때 튕겨져 나왔던 모양이었죠. 만석 할아버지는 황급히 백돌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런. 어쩌면 좋으냐. 만석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외양간 쪽에서도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백돌이를 품에 안은 채 급히 외양간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외양간 지붕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복순이는 무너진 지붕 아래에서 송아지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쏟아지는 빗물과 진흙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송아지는 이미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상태였습니다. 복순아, 꼬마야. 만석 할아버지는 외양간으로 뛰어들었지만 그 순간 외양간 벽이 무너져 내렸고 진흙과 물이 범람하며 송아지를 휩쓸어 갔어요. 복순이는 필사적으로 송아지를 따라가려 했지만 만석 할아버지는 간신히 복순이의 목줄을 붙잡고 더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안 돼, 복순아. 너마저 잃을 수는 없어. 복순이의 눈에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송아지를 잃은 어미소의 울음소리는 태풍의 거센 소리에도 묻히지 않고 주변을 메아리쳤어요. 만석 할아버지는 한 손으로는 백돌이를, 다른 손으로는 복순이를 붙잡은 채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서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석 할아버지가 젖은 몸으로 들어오자 순자 할머니는 황급히 달려와 도왔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흰돌이와 강아지들은요? 만석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품에 안긴 백돌이를 내려놓을 뿐이었죠.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송아지도 태풍에 휩쓸려갔소. 만석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방 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복순이는 외양간으로 돌아가길 거부하고 집 처마 밑에서 밤새 울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새끼를 찾았죠. 백돌이도 어미와 형제들을 잃은 슬픔에 온몸을 떨며 구석에서 웅크렸습니다. 태풍은 밤새 맹위를 떨쳤습니다. 바람소리와 비소리 그리고 때때로 들려오는
우르릉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노부부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백돌이를 담요로 감싸고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생명체가 너무나 불쌍했죠. 여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겨우 한 달 됐는데. 어미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모르겠어. 우유라도 사서 먹여야 할 텐데. 이 태풍에 마을로 나갈 수도 없고. 만석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백돌이는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미를 찾는 듯한 그 울음소리는 노부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강아지 곁을 지키며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릴 뿐이었어요. 새벽이 되자 바람과 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듯 했어요. 만석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은 엉망이었죠. 나무가지들이 부러져 있고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생겨 있었으며 움막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보, 나가서 주변을 좀 살펴볼게요. 만석 할아버지는 장화를 신었어요. 조심하세요. 아직 위험할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먼저 외양간을 확인했습니다. 외양간의 절반은 무너져 있었고 복순이는 처마 밑에서 그대로 웅크리고 있었어요. 만석 할아버지는 복순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복순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 복순이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멍한 눈빛으로 저 멀리 계곡 방향을 바라볼 뿐이었죠. 만석 할아버지는 복순이를 외양간 안쪽에 무너지지 않은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복순이는 저항 없이 따라왔지만 먹이를 주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만석 할아버지는 백돌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강아지는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고 약하게 울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백돌이의 입술을 적셔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어서 마을에 가서 우유라도 사와야 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당장 가보겠소. 마을길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가야죠.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마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푸르렀던 들판은 갈색 진흙으로 뒤덮였고 마을 입구의 커다란 느티나무는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었어요. 집들의 지붕은 거의 날아가 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집과 농작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진흙탕이 된 길을 힘겹게 걸어 마을로 향했습니다. 중간중간 쓰러진 나무와 흙더미를 피해가며 걸었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장님이 주민들을 모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만석 씨, 괜찮으셨습니까? 댁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집은 다행히 크게 무너지진 않았는데 외양간이 반쯤 무너졌고 진돗개 흰돌이와 새끼들을 잃었습니다. 송아지도 휩쓸려 갔고요. 만석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논을 모두 잃었고 다른 이는 소를 잃었으며 집이 완전히 무너진 가정도 있었죠. 마을 전체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군청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네요. 도로가 끊겨서 당분간은 외부 지원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장님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만석 할아버지는 마을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주인인 최 씨도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죠. 아이고, 만석 씨. 태풍에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다행히 사람은 무사합니다. 그런데 한 달 된 강아지가 하나 남았는데 어미를 잃어서 우유가 필요해요. 혹시 분유라도 있습니까?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분유는 다 떨어졌어요. 어제 태풍 오기 전에 다들 사가서. 그나마 남은 일반 우유도 냉장고가 고장나서 다 상해버렸어요.
만석 할아버지의 어깨가 처졌습니다. 백돌이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마을 수의사 박 씨가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만석 씨, 강아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분유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소로 오시면 드릴게요. 만석 할아버지의 얼굴에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진료소에서 분유를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 할아버지는 마을 전체의 피해 상황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논밭은 모두 물에 잠겨 있었고 몇몇 집은 지붕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으며 길가에는 쓰러진 나무와 전봇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터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석 할아버지는 순자 할머니에게 분유를 건넸습니다. 박 선생님이 주신 거야. 어서 백돌이에게 먹이자. 순자 할머니는 서둘러 분유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백돌이는 젖병을 거부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강아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릴 뿐이었죠. 백돌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노부부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백돌이마저 잃게 될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만석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보, 복순이가 젖이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잃었으니. 순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만석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복순이 젖을 백돌이에게 먹이자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백돌이를 안고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복순이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만석 할아버지가 복순이에게 다가가자 암소는 무거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아, 미안하다. 내 새끼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생명이 있단다. 이 아이도 어미를 잃었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도 살 수 없을 거야. 만석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백돌이를 복순이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복순이는 처음에는 무관심한 듯 했지만 구슬프게 우는 백돌이의 소리를 듣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복순이와 백돌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순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백돌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코로 백돌이를 살짝 건드린 뒤 자신의 몸을 낮추어 젖을 물릴 수 있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백돌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배고픔과 본능적인 욕구로 복순이의 젖을 물기 시작했어요. 여보, 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만석 할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종을 뛰어넘은 모성애의 순간이었죠. 복순이는 자신의 젖을 먹는 백돌이를 조용히 지켜보았고 백돌이는 허기진 배를 채우며 작은 소리로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기적이군요. 만석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이후 복순이와 백돌이는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는 하루에 여러 번 백돌이에게 젖을 먹였고 백돌이는 어미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노부부는 이런 두 동물을 지켜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연의 이치란 참 신비롭네요. 종이 다른데도 서로를 보살피다니. 순자 할머니는 감탄했어요. 모성애는 그 어떤 벽도 뛰어넘는 모양이요. 만석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풍의 상처는 마을 전체에 깊게 남아 있었지만 복순이와 백돌이의 특별한 관계는 노부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외양간을 청소하며 복순이와 백돌이를 살폈고 순자 할머니는 두 동물에게 특별한 영양식을 준비해 주었어요. 복순아, 잘 먹어야 백돌이에게 좋은 젖을 줄 수 있어. 순자 할머니는 복순이에게 특별히 준비한 죽을 먹였습니다. 외양간의 한쪽 구석에는 백돌이를 위한 작은 공간도 마련되었어요. 담요를 깔아 포근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백돌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복순이 곁에서 보냈습니다.
때로는 복순이의 등 위에 올라가 잠을 자기도 했죠. 이장님의 집에서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풍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마을 주민들은 모두 침통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군청에서 지원 물자가 내일쯤 도착한다고 합니다. 우선 피해가 가장 큰 가구부터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어요. 만석 할아버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가 각자의 피해 상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석 시내는 어떻습니까? 외양간이 많이 무너졌다면서요. 옆집 최 씨가 물었어요. 네, 절반 정도 무너졌습니다만 다른 집들에 비하면 피해가 적은 편이죠. 다만 송아지를 잃어서. 만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아이고, 그것 참 안 됐네요. 송아지가 아직 어렸는데. 최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만석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복순이와 백돌이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복순이가 태풍에 어미를 잃은 강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만석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소가 개에게 젖을 먹인다고요?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저도 믿기 힘들었지만 복순이가 자기 새끼를 잃은 슬픔 때문인지 어미 잃은 강아지를 불쌍히 여겨서인지 정말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재앙 속에서도 작은 기적이 있군요. 한번 보러 가도 되겠습니까, 만석 씨?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회의가 끝난 후 만석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백돌이가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황급히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백돌이는 복순이 곁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복순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백돌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큰 몸으로 작은 강아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풍 때 젖은 데서 오래 있어서 감기가 든 것 같네. 만석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백돌이를 살폈어요. 어서 박 선생님을 모셔와야겠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다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수의사 박 씨는 진료소에 있었고 사정을 듣자마자 약을 챙겨 함께 돌아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박 씨는 백돌이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네, 열이 꽤 높네요. 아마도 감기에 폐렴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 달 된 강아지에겐 위험할 수 있어요. 박 씨는 주사를 놓고 약을 건넸습니다. 이 약을 하루에 3번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순이의 젖을 계속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력에 도움이 될 거예요. 백돌이의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은 계속되었고 기침도 심해졌어요. 노부부는 번갈아가며 백돌이 곁을 지켰고 복순이도 백돌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는 백돌이에게 젖을 물리고 혀로 백돌이의 몸을 하차주며 열을 내리려 노력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복순이가 백돌이를 자기 새끼처럼 돌보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자연의 섭리란 참 신비롭소. 종을 뛰어넘는 모성애라니. 만석 할아버지도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틀이 지나자 백돌이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리고 기침도 줄어들었죠. 백돌이는 여전히 약했지만 복순이의 젖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먹기 시작했어요. 백돌이가 젖을 먹을 때마다 복순이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백돌이가 살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기쁨의 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소식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소가 개에게 젖을 먹여 병을 이겨냈다는 놀라운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품고 만석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어요.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복순이와 백돌이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군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어요. 재앙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을 교회 목사님도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문객들이 늘어나자 노부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백돌이와 복순이가 불안해할까 봐서였죠. 하지만 의외로 두 동물은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복순이는 사람들이 백돌이에게 다가올 때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그들이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차분하게 지켜보았어요. 복순이가 정말 백돌이를 자기 새끼로 받아들인 것 같네요. 박수 의사가 말했습니다. 동물의 본능은 때로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법이죠. 어느새 백돌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외양간 주변을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복순이는 그런 백돌이를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어요. 백돌이가 너무 멀리 가려 할 때면 복순이는 낮은 소리로 울며 백돌이를 불렀고 백돌이는 곧바로 복순이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세요. 벌써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복순이와 백돌이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습니다. 백돌이는 여전히 복순이의 젖을 먹었지만 조금씩 다른 음식도 먹기 시작했어요. 만석 할아버지는 백돌이를 위해 특별한 죽을 만들어 주었고 백돌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젖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튼튼하게 자라려면 다른 영양분도 필요하지. 만석 할아버지는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복순이는 백돌이가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도 건초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송아지를 잃은 후 먹지 않던 복순이가 다시 식욕을 되찾은 것이었죠. 노부부는 이런 변화를 기쁘게 지켜보았습니다. 복순이도 백돌이 덕분에 슬픔을 이겨내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런 것 같소.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가 되고 있는 거지. 만석 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복순이와 백돌이의 일상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이면 백돌이는 복순이에게 젖을 먹고 그 후에는 만석 할아버지가 주는 죽을 먹었어요. 낮에는 외양간 주변에서 놀다가 지치면 복순이 곁으로 돌아와 쉬었죠. 저녁이면 다시 복순이의 젖을 먹고 그녀의 따뜻한 몸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이제 백돌이는 2달이 조금 넘었고 날이 갈수록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흰 털은 더욱 윤기가 났고 까만 눈동자는 영리함과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새 작은 강아지는 외양간 밖으로 나가 마당을 탐험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죠. 여보, 우리 백돌이가 제법 자랐네요. 순자 할머니는 마당에서 뛰어노는 백돌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진돗개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렇게 꼬리를 치켜 세우고 경계하는 모습이 꼭 흰돌이를 닮았어. 만석 할아버지도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백돌이가 마당을 누비며 놀 때면 복순이는 외양간 입구에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백돌이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마다 불안해하며 울음소리를 내었지만 이제는 백돌이가 돌아올 것을 알기에 차분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백돌이가 돌아오면 복순이는 코를 비비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런 두 동물의 특별한 관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근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떤 이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진짜 소가 개에게 젖을 먹이는군요.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자연의 신비로움이 아닐까요? 종을 초월한 모성애라니. 방문객들이 늘어나자 노부부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백돌이와 복순이가 사람들의 시선에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되었죠. 하지만 의외로 두 동물은 방문객들에게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백돌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어요. 저 녀석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석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충성심이 강한 개라고 하잖아요. 아마 우리를 자기 가족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순자 할머니도 웃으며 말했죠. 어느 날
마을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견학을 왔습니다. 선생님은 복순이와 백돌이의 이야기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노부부는 기꺼이 허락했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두 동물을 지켜보았습니다. 우와, 진짜 소가 강아지에게 젖을 주네요. 한 아이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자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단다. 복순이는 자신의 새끼를 잃었고 백돌이는 어미를 잃었어. 그래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된 거지. 이건 종을 뛰어넘는 사랑과 공감이란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백돌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백돌이는 아이들의 손길에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어요. 복순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경계하는 듯 했지만 백돌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천천히 다가와 아이들 곁에 섰습니다. 복순이도 우리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만석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 백돌이와 복순이 덕분에 우리도 태풍의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절망스러웠는데 이제는 이 둘을 보며 희망을 느끼게 되는구려. 마을 사람들도 다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모두 태풍으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백돌이와 복순이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만석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결국 같은 생명체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자연의 이치인가 봐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백돌이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백돌이의 짖음이었어요. 노부부는 놀라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백돌이는 외양간 입구에 서서 마당 쪽을 향해 짖고 있었고 복순이는 그 뒤에서 불안한 듯 서 있었어요. 만석 할아버지가 마당을 살펴보니 낯선 개 한 마리가 담장 너머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웃집 개가 호기심에 찾아온 것 같았어요. 이런, 저 녀석이 벌써 영역을 지키려 하는구나. 만석 할아버지는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돌이는 비록 작았지만 당당하게 서서 낯선 개를 향해 경계의 짖음을 계속했어요. 만석 할아버지가 다가가자 낯선 개는 물러났고 백돌이는 승리감에 찬 듯 꼬리를 흔들며 복순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보, 보셨어요? 우리 백돌이가 벌써 집을 지키려고 해요. 순자 할머니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요. 진돗개의 피가 흐르는구나. 아직 어린데도 벌써 이렇게 용감하다니. 만석 할아버지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순이는 백돌이가 돌아오자 코를 비비며 반겼습니다. 마치 백돌이의 용감한 행동을 칭찬하는 듯 했어요. 백돌이는 기쁜 듯 복순이 곁에 바짝 붙어 앉았고 복순이는 자신의 큰 몸으로 백돌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백돌이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당을 누비며 뛰어다니는 시간이 늘어났고 때로는 만석 할아버지가 텃밭에서 일할 때 함께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복순이는 그런 백돌이를 지켜보며 때로는 외양간에서 나와 마당 한켠에 앉아 백돌이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이도 백돌이가 자라는 걸 기뻐하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미의 마음이란 다 그런 법이지. 자식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니까. 만석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중 어느 날 복순이가 갑자기 젖을 물리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돌이가 젖을 찾았지만 복순이는 몸을 돌려 피했어요. 노부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복순이를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글쎄, 혹시 복순이가 아픈 건 아닐까? 만석 할아버지는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즉시 수의사 박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찾아와 복순이를 진찰했어요. 젖이 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래 송아지가 태어난 지 석 달 정도 지나면 젖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더구나 복순이는 계속 백돌이에게 젖을 주면서 많은 영양분을 소모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돌이는 아직 복순이 젖에 의존하고 있는데.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백돌이도 이제 3달이 다 되어 가니 젖 외에 다른 음식으로 완전히 전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개 이유식을 준비해 주세요. 박 씨는 조언했습니다. 박 씨가 돌아간 후 노부부는 백돌이를 위한 특별한 이유식을 준비했습니다. 쌀과 닭고기, 야채를 넣고 부드럽게 끓인 죽이었어요. 하지만 백돌이는 처음에는 이 음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복순이에게 다가가 젖을 찾았고 복순이가 물러서자 슬픈 소리로 울었어요. 백돌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갑자기 엄마 젖을 못 먹게 되었으니. 만석 할아버지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백돌이를 바라보았어요. 놀랍게도 복순이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백돌이가 울 때마다 코로 그를 살짝 건드리며 달래주었고, 때로는 백돌이가 준비된 이유식 그릇 앞에 앉도록 부드럽게 밀어주기도 했어요. 마치 이제 이걸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보세요. 복순이가 백돌이에게 이유식을 먹으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만석 할아버지도 감탄했습니다. 동물의 지혜란 정말 놀랍구려. 복순이가 백돌이를 위해 무엇이 좋은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배고픔과 복순이의 격려에 백돌이는 조금씩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몇 입 정도만 먹다가 그쳤지만 둘째 날부터는 더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노부부는 백돌이가 잘 먹을 때마다 칭찬과 쓰다듬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먹는구나. 우리 백돌이 튼튼하게 자라려면 이렇게 먹어야 해. 만석 할아버지는 백돌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이유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백돌이는 종종 밤중에 복순이에게 다가가 젖을 찾았고 거절당하면 슬픈 소리로 울었어요. 복순이도 처음에는 괴로워하는 듯 했지만 점차 백돌이를 달래는 방법을 터득해 갔습니다. 복순이는 자신의 몸으로 백돌이를 감싸 안아주고 따뜻한 체온으로 위로해 주었죠. 저 둘의 유대감은 젖을 먹이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만석 할아버지도 동의했어요. 점차 백돌이는 이유식에 완전히 적응해 갔습니다. 이제 그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이유식을 먹었고 점점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복순이의 젖은 완전히 말라갔지만 두 동물 사이의 유대감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백돌이는 여전히 복순이 곁에서 잠을 자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석 할아버지가 외양간에 들어갔을 때 복순이가 평소와 달리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그녀의 호흡은 가빴고 눈빛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빨리 와보세요. 복순이가 아픈 것 같아요. 만석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급히 달려왔고 두 사람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복순이를 살폈어요. 백돌이도 불안한 듯 복순이 주위를 맴돌며 낮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서 박 선생님을 불러야겠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 수의사는 진찰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한 탈진 상태입니다. 복순이가 백돌이에게 젖을 주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석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양제 주사를 놓고 특별한 사료와 영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백돌이와 떨어뜨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 씨의 말에 노부부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돌이와 복순이를 떨어뜨리는 것은 두 동물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복순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어쩔 수 없겠네요. 백돌이는 집 안에서 돌보겠습니다. 만석 할아버지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백돌이를 집 안으로 데려오자 그는 계속해서 울며 외양간을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문을 긁고 창가에서 외양간을 바라보며 애타게 울었어요. 복순이도 백돌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안한 듯 울음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두 동물 다 스트레스로 더 아플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박 선생님 말씀대로 복순이는 휴식이 필요해요. 백돌이는 우리가 달래야죠. 노부부는 번갈아가며 백돌이를 달래고 놀아주었습니다. 그를 위한 특별한 장난감도 만들어 주었지만 백돌이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슬픔이 떠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백돌이는 창가에 앉아 외양간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렇게 보면 정말 가족 같아요. 서로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틀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복순이의 상태는 조금 호전되었으나 그녀도 백돌이를 찾는 듯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백돌이는 거의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외양간을 향해 울기만 했죠. 결국 만석 할아버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소. 복순이도 백돌이도 서로를 그리워해서 더 아픈 것 같아요. 박 선생님 말씀은 중요하지만 이 둘의 유대감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백돌이를 다시 외양간으로 데려가되 복순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더 신경 써서 돌봐야겠어? 백돌이의 이유식은 완전히 정착시키고 복순이의 영양 상태도 철저히 관리하는 거죠. 만석 할아버지의 결정에 순자 할머니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백돌이를 외양간으로 데려갔어요. 백돌이는 복순이를 보자마자 기쁨에 찬 소리를 내며 달려갔고 복순이도 반가움에 몸을 일으켜 백돌이를 맞이했습니다. 두 동물은 서로의 냄새를 맡고 가까이 붙어 앉았어요. 외양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백돌이와 복순이는 재회의 기쁨에 한동안 서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백돌이는 여전히 본능적으로 복순이의 젖을 찾았지만 이제는 젖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복순이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위로를 받는 듯 했어요. 만석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두 동물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백돌이에게는 영양가 높은 이유식을 정기적으로 먹였고 복순이에게는 특별히 준비한 영양식과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했어요. 박 수의사도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여 복순이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복순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박 씨는 진찰 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백돌이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복순이의 회복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도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백돌이가 복순이에게 오히려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유대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죠. 복순이는 백돌이를 통해 송아지를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박 씨가 설명했어요. 복순이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두 동물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이제 백돌이는 4달이 되어 더욱 활발하게 뛰어다녔고 복순이는 그런 백돌이를 지켜보며 때로는 함께 마당을 거닐기도 했어요. 백돌이가 먼저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는 듯했고 복순이는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보, 저것 좀 보세요. 백돌이가 마치 복순이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요. 백돌이가 복순이를 보호하려는 모양이에요. 진돗개의 본능이 나타나는 거죠. 만석 할아버지도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백돌이는 점점 더 진돗개 특유의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역의식이 강해져 낯선 이가 접근하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고 만석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
그리고 곡순이에게는 깊은 충성심을 보였어요. 특히 복순이를 향한 백돌이의 보호 본능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웃집개가 가까이 오거나 낯선 사람이 외양간에 접근하면 백돌이는 즉시 복순이 앞에 서서 짖으며 경계했어요. 우리 백돌이가 복순이의 수호자가 된 것 같아요. 만석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백돌이가 마당에서 놀던 중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담장 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내 요란한 짖음소리가 들렸어요. 만석 할아버지가 확인해 보니 이웃 마을에서 온 들개 무리가 담장 너머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드문 일이었죠. 저런, 들개들이 마을로 내려왔구나. 만석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백돌이는 비록 아직 어렸지만 용감하게 담장 앞에 서서 들개들을 향해 짖어댔습니다. 그의 짖음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만석 할아버지가 막대기를 들고 다가가자 들개들은 물러났고 백돌이는 승리감에 찬 듯 꼬리를 흔들며 외양간으로 돌아가 복순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들개들이 나타났대요. 마을 이장님께 알려야겠어요. 만석 할아버지는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이장님은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들개 무리가 농작물과 가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특히 태풍 이후 먹이가 부족해진 들개들이 마을로 내려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사냥개가 거의 없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들개들을 막아야 할지 이장님이 고민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만석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백돌이가 비록 아직 어리지만 진돗개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시켜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만석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만석 할아버지는 백돌이의 훈련을 시작했어요. 간단한 명령어부터 가르쳤고 점차 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앉아, 백돌이. 그래, 잘했어. 이제 엎드려. 만석 할아버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백돌이를 가르쳤어요. 백돌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습니다. 그의 총명함과 순종적인 성격은 훈련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놀라운 점은 복순이도 이 훈련 과정에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복순이는 백돌이가 훈련받는 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백돌이가 명령을 잘 수행하면 마치 기뻐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여보, 보세요. 복순이가 백돌이의 훈련을 응원하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군요. 마치 어미가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만석 할아버지도 감탄했어요. 훈련은 계속되었고 백돌이는 점점 더 용맹한 진돗개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제 그는 담장 주변을 순찰하고 낯선 소리에 즉각 반응하며 필요할 때는 큰 소리로 짖어 경고하는 법을 배웠어요. 마을 사람들도 백돌이의 변화를 눈여겨보았고 점차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백돌이가 요란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박했어요. 만석 할아버지가 달려나가 보니 들개 무리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돌이는 용감하게 그들 앞에 서서 경계하고 있었어요. 여보, 들개들이 들어오려고 해요. 만석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급히 나왔고 두 사람은 막대기와 삽을 들고 백돌이를 도왔어요. 들개들은 숫자는 많았지만 백돌이의 단호한 짖음과 노부부의 대응에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순이가 외양간에서 나와 백돌이 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복순아, 위험해. 들어가. 만석 할아버지가 외쳤지만 복순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는 백돌이 옆에 서서 코를 벌름거리며 들개들을 향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어미소의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뿔은 들개들에게 충분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들개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도망쳤어요. 여보, 믿어지세요? 복순이가 백돌이를 도와준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이 둘은 정말 한 가족이 되었어요. 만석 할아버지도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백돌이와 복순이의 용맹한 행동은 금세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두 동물을 칭찬했어요. 만석 씨, 진돗개와 소가 함께 마을을 지켰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백돌이의 훈련이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이장님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백돌이의 성장이 놀랄 만큼 빠릅니다. 하지만 복순이의 도움도 컸어요. 저 둘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만석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백돌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용감한 백돌이라고 불렀고 복순이와 함께 마을의 수호자로 여겼어요. 더 놀라운 것은 들개들이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백돌이의 용맹함과 복순이의 위협적인 모습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 덮인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태풍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만석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무너진 외양간은 이웃들의 도움으로 다시 지어졌고 마당과 텃밭도 정리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백돌이와 복순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5달이 된 백돌이는 거의 다 자란 진돗개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흰 털은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영리함과 충성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순이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튼튼한 암소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두 동물은 여전히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습니다. 여보, 창밖을 보세요. 백돌이와 복순이가 눈밭에서 놀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창가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석 할아버지도 다가와 창 너머로 두 동물을 바라보았어요. 백돌이는 즐겁게 눈 위를 뛰어다니며 때로는 높이 뛰어올라 눈을 물었고 복순이는 그런 백돌이를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복순이도 부드럽게 눈을 헤치며 백돌이를 따라 걸었어요. 정말 보기 좋네요. 저 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참 많아요. 만석 할아버지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태풍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순자 할머니도 공감했어요. 노부부는 백돌이와 복순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상실과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 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과 보살핌의 가치, 그리고 자연의 신비로운 이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어요. 이런 경험은 노부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보, 오늘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인다고 했죠?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새해를 맞이하는 작은 모임을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백돌이와 복순이의 이야기가 마을에 희망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만석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만석 할아버지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장님을 비롯해 박수이사, 마을 학교 선생님, 그리고 여러 이웃들이 찾아왔어요. 모두 작은 선물이나 음식을 가져왔고 마당에는 따뜻한 불이 피워졌습니다. 백돌이는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복순이도 외양간에서 나와 모임을 지켜보았어요. 만석 씨, 순자 씨,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백돌이와 복순이의 이야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어요.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모두가 도와주신 덕분에 집도 다시 고치고 이렇게 모임도 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만석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마을 학교 선생님도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백돌이와 복순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해요. 수업 시간에도 종종 이야기하곤 하죠.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박수의사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더했습니다. 사실 동물학적으로 봐도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서로 다른 종의 동물이 이렇게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이런 사례를 학회에 보고하고 싶을 정도랍니다. 모임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태풍 이후의 경험과 회복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백돌이는 모임 내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관심을 받았고, 복순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런 백돌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백돌이가 복순이에게 돌아가 잠시 쉬다가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오기도 했어요. 정말 놀라운 건 백돌이가 복순이를 여전히 어미처럼 따른다는 거예요.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는 젖을 먹지 않아도 그 유대감은 변함없어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이장님이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기적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태풍이 앗아간 것도 많지만 우리에게 백돌이와 복순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었죠.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 마을의 자랑스러운 전설로 오래오래 전해지길 바랍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고 그 순간 백돌이가 기쁜 듯 짖으며 복순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복순이도 부드러운 울음소리로 화답했어요. 마치 두 동물도 이 축하에 동참하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후 만석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돌이와 복순이는 외양간에서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여보, 생각해보니 참 신기한 인연이에요. 태풍이 가져온 슬픔 속에서 이런 특별한 관계가 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자연은 때로는 가혹하지만 또 다른 형태로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만석 할아버지가 깊은 생각에 잠겨 대답했어요. 우리 백돌이와 복순이가 보여준 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인 것 같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경계도 넘어서는 더 깊은 유대감이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만석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큰 가족이 되었어. 백돌이, 복순이, 그리고 우리. 서로 다르지만 함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작은 시골 마을의 한 구석에서 종을 초월한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가져온 상실과 슬픔은 시간이 지나며 치유되었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았어요. 백돌이와 복순이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만석 할아버지의 마당에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백돌이는 마을의 자랑스러운 수호자가 되어 당당하게 영역을 지켰고 복순이는 다시 건강한 암소의 모습으로 평화롭게 풀을 뜯었어요. 두 동물의 특별한 유대는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이어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의 소중한 전설로 남았습니다. 종을 초월한 사랑은 가능한 거였어요. 우리 백돌이와 복순이가 그걸 보여줬으니까요. 만석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때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그 안에는 항상 더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